자, 간다. 연력학 제1법칙이야. 전 시간에 이어가는 거야. 연력학 제1법칙이야. 근데 연력학 제1법칙,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연력학 제1법칙은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 그래.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라는 거지. 자, 이 말은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 책은. 조금 이 책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걸로 이어서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 열기관이라 그래. 열기관의 정의는 뭐지? 열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일에너지로 바꾸는 거. 열기관의 정의는 뭐라고? 열에너지를 뭘로 한다고? 일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근데 봐라.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피스톤이야. 오늘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갈 건데 이게 열기관이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제발 봐야지. 여기서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언제나? 열기관 내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야. 저 기체 분자가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라고. 이 기체 분자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내가 이 기체 분자한테 뭐를 공급하면 에너지 열량 Q를 공급하면 열을 공급하면 그 열을 받아서 이 기체 분자들이 뭐 하겠다는 거야?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는 그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됐니?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는 그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내가 열을 공급하면 이 기체 분자에 무슨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에너지도 커질 거 아니야. 내부 에너지도. 그리고 기체 분자가 한 뭐의 양과 같더라? 1의 양과 같더라 라는 거야. 한 일의 양을 W라고 쓰는데 한 일의 양을 W라고 쓰자. 근데 한 일을 전 시간에 구해봤잖아. 한 일을 어떻게 구한다고? 압력 곱하기 뭐 한다고? 델타 V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열량은 뭐에 쓰인다고?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거나 또는 뭐 하는 데 쓰인다고? 이 기체가 일하는 데 쓴다고. 됐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내가 공급한 열량과 항상 같더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됐니? 근데 여기서까지만 하면 이건 아주 초보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전 시간에 배운 거지. 바로 뭐야? 이상기체 방정식. 그건 고3 때 배우는 건데 여기서 갖다 넣어야 돼. 뭘 배웠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배운 거야. 알겠니?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인다. 간다. 여기서 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 내부 에너지, 이 기체 내부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고? 이 기체 분자에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라고. 그냥 온도 말고 무슨 온도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이 기체 분자에 무슨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얘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토요일 날 뭐 배웠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잘 봐. 이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이 기체 분자에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 에너지 K에 비례한다고. 됐니?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K 값에 비례한다고. 이걸 전 시간에 토요일 날 배운 게 얘잖아. 알겠니?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하고?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걸 배운 거잖아. 그러면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엄청난 게 바로 뭐야?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서 뭐라고? P, V는 뭐라고? NR. NR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요 절대 온도 T는 뭐 곱하기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란 말이야. 알겠니? 자, 시작합니다. 오늘 거야. 이제 간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고치면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프로 고칩니다. 짜잔. 얘가 P 뭐가 돼야 돼? V. 자, 토요일날 여기까지 했어. 이거 했나? 기억이 안 나냐? 됐니?
네, P 그대로야. 됐니? 여기 직선을 이렇게 못 긋냐? 여기야.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얘 간다. 얘 V. 얘 얼마? 얘 EV. 자, 간다. 이거 T1. 이거 T2. T1, T2. 됐어? 자, 간다. 그러면 기체의 분자 요 T1과 요 T2 온도 누가 높아? T1과 T2의 온도 누가 높아? 그럼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PV는 nRT지. n은 몰수고 R은 기체 상수야. n과 R은 화학에서는 변하는데 물리에서는 변할 리가 없어. 밀폐된 조건이거든. 얘가 밀폐된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해.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에 해당해? 절대 온도 T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 이 부피. 됐니? 그럼 얘 온도가 얼마라면? T라면, 얘 온도가 T라면, 얘 온도가 T라면, 얘 온도는 몇 T가 돼야 돼? 2T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T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아까 얘를 내가 T1이라 그랬고 얘를 T2라 그랬었지? 됐니? T1보다 T2가 온도 몇 배 높아? 2배 높은 거야. 무슨 온도가? 절대 온도가. 그럼 절대 온도가 2배 높으니까 기체 분자 내부 에너지가 몇 배 높은 거야? 2배 높은 거야. 자, 이제 간다.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몇 배 큰 거야? 2배 큰 거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T1과 T2 중에 누가 더 커? T2가 더 큰 거야. 몇 배 더 커? 2배 더 큰 거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지?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누가 더 커? T2가 더 커. 몇 배 더 커? 루트 2배 큰 거야. 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요 부피에 있던 애가 요 부피로 이동하면서 2분의 1은 상수니까 안 변했고 질량도 변하지 않았지. 근데 절대 온도가 2배 돼서 운동 에너지가 2배 됐지. 그럼 속력이 몇 배 돼야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는 거야? 속력이 루트 2배 돼야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내가 오늘 문제 푼다 그랬지? 모든 문제 풀 때 이 두 개를 풀 거야. 모든 문제 풀 때는 얘를 같이 풀 거야. 됐니? 내가 공급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뭐라고? 한일. 됐니? PV는 뭐라고? nRT. 근데 이 T가 뭐에 비례한다고? 내부 에너지 값을 의미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야? 연력학 제1법칙은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한일을 더한 건 항상 같아야 되더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더라 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10가지 포함해서 열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한일 구하는 거 전 시간에 했으니까 압력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델타 V, 부피 변화량. 알겠어요? 다음에 용어 하나만 정리합시다.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뭘 정리해야 되지? 자, 보자. 열기관이야. 주어가 누구라 그랬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주어라 그랬지? 그래서 이 기체가 이 피스톤을 이만큼 밀고 갔어. 이만큼 밀고 갔다. 그럼 기체가 압력으로 부피를 증가시켰으니까 이 기체의 부피 증가량이 얼마여야 돼? 플러스야. 그러면 기체가 피스톤을 밀고 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 있던 피스톤이야. 여기 있던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 여기 있던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밖에 압력이 더 커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거지. 그때는 이 기체가 주어니까 얘는 기체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가 밀려 들어왔지. 그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지? 일을 했다 그래? 받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일을 받았다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열기관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일을 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플러스 1이라 그러고 내가 일을 받았다고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알았다. 알겠니? 우리 용어를 통일하는 거야. 용어 통일됐지? 기체한테 내가 일을 했다. 기체가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이제 문제 푸는데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라는 거. 됐어요? 자, 갑니다. 계속 갈 거야. 오늘 좀 양이 많죠? 자, 간다. 바로 뭐야? 열역학 과정이야.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 네 가지 할 건데 열역학 과정이 그리고 문제 풀 거야. 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서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체가 상호작용을 해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열역학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기체가 외부랑 상호작용해서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피스톤이 앞으로 왔거나 뒤로 왔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단어 써서 외워야 돼. 알겠니? 왜? 지문상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열기관이 등적기관, 등적 변화 또는 등적 과정을 했다 그래. 알겠니? 자, 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야 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다. 자, 첫 번째. 열역학 과정에서 제1번 등적 과정이야. 등적. 한자인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서 나도 한자를 써봤어. 등적. 무슨 뜻이야? 그렇지. 부피가 일정할 때. 됐니? 부피가 일정할 때야. 자, 갑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봐. 등적 과정에서. 열기관이지. 여기 있으니까 좀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그림을 좀 옮길게. 이쪽으로 옮겼어. 자, 옮겼다. 자, 소진. 주어는 누가 주어야? 그렇지. 어디? 열기관 내부에 있는 기체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인 거야. 됐니? 얘야. 얘네들이 주어가 되는 거야. 자, 등적이라는 건 부피적자고 등자는 일정할 등자겠지. 됐니? 얘를 잠금장치를 한 거야. 그럼 잠금장치를 하니까 저 피스톤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저 피스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등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자 간다. 내가 얘한테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등적인 거야. 자, 열기관에 뭘 하고 잠금장치를 하고 열기관에 내가 열을 가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이 그래프 먼저 간다. 상황은 이렇고 잘 봐. 압력, 부피 그래프야. 자, 시작합니다. 현재 부피는 V야. 근데 압력은 P1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열을 가했네. 근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네. 부피가 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피가 변할 수가 없어. 자, 간다. 됐니? 내가 공급한 열량은 제1법칙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됐니? 그러면 등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요 부피값이 얼마가 돼야 돼? 0. 부피의 변화가 0인 거야. 그럼 0 곱하기 압력 얼마? 0. 그러니까 등적이라는 말은 이 값이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이 0. 이 값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등적이. 그럼 등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내가 공급한 열량이 2라는데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등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2라는데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어디에 가해지는 거야? 내부 에너지에 증가하는 거야. 이 안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 여기서 끝낸단 말이야. 아까 했잖아. 요 내부 에너지는 자 간다. 비둘기.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도 온도에 비례한다.
그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등적 상태에서 내가 열을 공급했더니 얘가 P1이었지. 잘 따라와. 근데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T1보다 T2의 온도가 훨씬 더 큰 거야. 근데 압력은 왜 변했어? 있다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어떻게 된 거야? 잘 보자. 간다. 내가 열을 공급했더니 내부 에너지 증가하지. 그럼 이 절대 온도 T는 뭐에 비례한다고? 빨리. 뭐에 비례한다고? PV는 뭐에 비례해? PV는 뭐에 비례해? PV는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해야 돼? 야, 나와라.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해? PV는 뭐라고? NR. 됐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NR 생략. 됐어?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증가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해야 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부피는 지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가 안 변할 거 아니야. 얘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커져야 되겠어? 압력이. 그래서 압력이 겁나 커지는 거야.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야. 됐어요? 또 있지? 뭐 또 커져야 돼? 얘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K에 비례한다 그랬었지? 운동에너지 K가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내부 에너지에 모두 증가하니까 뭐가 돼야 돼? 절대 온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뭐가 증가했어? 압력이 증가했지. 그래서 뭐가 커졌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지. 그럼 다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2분의 1. 뭐야?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커지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얘 안 변하고 얘 안 변하지. 뭐가 커져야 돼? 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겁나 빨라진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학교 내신으로 가면 뭐 나오겠어? 못 뻔하지. 얘가 P, 얘는 뭐 2P 이렇게 나오겠지. 학교 내신에서는. 그 압력이 몇 배 커진 거야? 2배 커진 거지. 그럼 압력이 2배 커졌잖아. 근데 부피가 안 변했지. 그 압력이 2배 커지니까 뭐가 2배 커진 거야? 절대 온도가 2배 커진 거지. 그럼 뭐가 2배 커지겠어?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졌겠지. 운동 에너지 2배 커지니까 뭐가 2배 커진 거야? 속력이 2배 커진 거겠지. 속력이 2배 커진 거겠지. 속력이 2배 커지면 속력의 제곱으로 커져버려야 되는데. 알겠니? 그러니까 속력은 몇 배 커졌겠어? 루트 2배 커지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열기관의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등적이야. 가장 빠른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등적하는 거야. 그럼 온도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왜? 내가 공급한 열량이 다 뭐에 쓸 테니까? 온도를 올리는 데만 쓸 테니까. 일하는 데 써 안 써? 하나도 안 쓸 거냐. 일하는 데 썼어 안 썼어? 하나도 안 쓸 거니까. 됐니?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그래, 압력밥솥 있겠지. 알겠니? 압력밥솥 뭔지 알지? 뭐 형편이 어려워도 그건 있지? 선생님 얼마 전에 압력밥솥 샀어. 난 이제 압력밥솥 있는 남자야. 이씨. 알겠니? 맨날 햇밥만 먹다가 압력밥솥에 밥을 먹. 비둘기 밥 먹어봤어? 이제 그래 남들이 이렇게 흘려놓은 것만 먹지. 압력밥솥을 해서 먹어봐봐. 맛있어. 알겠니? 왜 인상을 써? 너 나중에 압력밥솥 살 수 있어? 우리는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 왜 밥이 빨리 돼? 내가 공급한 열이 모두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뭐 하는 데 쓰인다고?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거지. 알겠니?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뭐에 쓰는 거야? 온도를 높이는 데만 쓰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얼마야? 한일 W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야. 그런데 등적은 뭐가 0이야? 부피 변화량이 0인 거지. 이 값이 0이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0, 땡! 해서 얘가 없어졌던 거야. 그래서 등적은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서 있는 거고 그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가 커졌으니까 뭐가 커져야 되고 압력이 커져야 되고 절대 온도가 커졌으니까 뭐가 커져야 된다고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되고 그게 커졌으니까 뭐가 커진다고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진 왜? 뭐라고? 비둘기가 뭐라 했다고? 비둘기 왜? 뭐라 했어? 넌 왜? 왜? 비둘기가 뭐라 했다고? 야, 너 뭐라 하길래 애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구구구구구구. 됐습니까? 자, 갑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연력학 과정 중에서 제1번 뭐야? 등적. 등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제율이라든가 계산 문제 할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주겠지만 알겠니?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얘를 먼저 하기 전에 나랑 뭐 좀 할 건데 등압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 등압 얘기를 잠깐만 할게. 등압. 자, 봐. 등압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등압 얘기만 잠깐 할 거야. 여기에 피스톤 여기 있었어. 됐니? 그러면 여기 기체 주어잖아. 이 기체들 주어야. 내가 얘네들한테 뭘 공급했어? 열을 공급했지. 열을 공급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쭉 팽창했겠어. 그럼 팽창해갖고 얘가 여기서 딱 멈췄다. 그럼 여기 있던 피스톤이 여기 와서 멈췄다. 그럼 여기 있을 때를 A라 그러고 여기 있을 때를 B라 그러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피스톤이 팽창한 거지. 그러면서 A에서 B로 오면서 잘 봐야 돼. 압력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걸. 압력 변했니 안 변했니? 압력 안 변했다. 왜 그러냐면 잘 봐야 돼. 이 기체가 A 위치에 있을 때 이 피스톤이 아까 등적처럼 잠금 장치가 없는데 이 피스톤이 여기에 멈춰 있다면, 물론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면 여기에 왜 멈춰 있지? 소진아, 여기 얘가 왜 멈춰 있는 거야? 밖에서 누르는 뭐 있어? 그렇지, 대기압이 있었겠지.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있었겠지. 이렇게 오는 대기압이 있었겠지. 됐니? 그럼 이 안에서 밀어내는 무슨 역도 있어야 돼? 압력도 있어야 되겠지. 됐어? 이 안에서 압력도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제가 멈춰 있다는 건 지은아 무슨 뜻이겠어? 그 기체 내부 압력과 밖에 무슨 압력이 같아서 그래?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됐니? 이건 쉽게 이해가 된대 애들이. 근데 봐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봐라. 얘가 여기서 아까 이만큼 밀려났지? 그러면 얘도 여기서 B의 위치에서 멈췄지? 여기서는 왜 멈춰있지? 여기서는 왜 멈춰있니? 여기서도 뭐의 압력과 밖의 대기압과 이 안의 압력이 뭐하니까? 그렇지, 같으니까. 이 압력과 이 압력이 같으니까 멈춰있겠지. 그럼 봐라. A가 쭉 팽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 밖의 대기압 말이야. 요 밖의 대기압. 밖의 대기압. 요 밖의 대기압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이 대기압이 안 변하고 쭉 오잖아. 여기 멈춰 있다는 건 아까 여기 있을 때 압력이나 여기 있을 때 대기압이 같으니까 안의 압력이 여기 안의 압력이라 이때 여기 안의 압력은 어때야 되겠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팽창한다고 해서 압력이 커지지 않아. 알겠니? 순간적으로 물론 커졌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팽창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 압력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대기압하고 일정한 상태에 가서 멈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압력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 이해 됐어요? 선생님 질문 많이 받는 문제 중에 이거야.
이번에 세를 세웠어. 그럼 피스톤이 여기 있었다. 됐니? 여기 있었어. 얘가 V야. 됐니? 내가 얘를 열을 공급했어. 열량 Q 값을 공급할 거야. 그랬더니 이 피스톤이 요만큼 갔어. 여기서 서 있어. 지금 피스톤이 여기에. 피스톤이 여기서 서 있어. 됐니? 이때 V가 2V야. 여기가 2V야. 그러면 이 그림을 가라 그러고 이 그림을 놔라 그랬을 때 됐니?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은 되냈을까 안 되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해. 지금 이 기체의 압력과 이 기체의 압력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그래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었어? 얘가 멈춰 있는 이유는 이 바깥쪽에서 누르는 무슨 압력이 있겠어? 대기압이 있겠지. 근데 멈춰 있는 이유는 여기 안에서 버텨내는 무슨 lực 있는 거야? 이 기체 압력이 있겠지. 이 압력이 몇 기압이야? 대기압이겠지. 됐니? 그럼 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몇 기압이겠어? 대기압이겠지. 됐니? 근데 안에서 버텨내는 힘도 무슨 압력이야? 대기압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열을 공급해서 이 애가 기체가 부피가 증가했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압력은 어때야 돼? 그대로야. 대기압.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밀려나나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 피스톤이 정지되어 있다면 얘는 기체 압력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무슨 기체 압력이 변해? 안 변한 거야. 기체 압력 안 변한 거라고. 기체 압력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내 말 이해 갔지? 이해 가? 소진 이해 갔어? 안 변한 거다. 나머지 문제 가서 할게. 그래서 지금은 뭐 있어? 기압이 일정할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압이 변하지 않고 기압이 일정해서. 됐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 출제 빈도로 보면 이 빈도가 제일 높아. 빈도로 보면 이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빈도로 보면 이 빈도가 제일 높아. 자, 갑니다. 자, 봐. 열기관이 있고 내가 얘한테 열을 공급해. 이 그림 다시 이리 바꿀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피스톤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 있고 그럼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이 안에 기체가. 까닥. 이 안에 기체 들어있다. 내가 얘한테 뭘 공급할 거야? 열을 공급할 거야. 됐니? 표. 내가 이 안에 뭘 공급할 거라고? 열을 공급한다. 그럼 내가 여기 공급한 열량은 뭐에 사용하고 그 기체에 뭐 변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내가 얘를 한일 압력 곱하기 뭐야?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이게 한일이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이게 한일이야. 됐니? 잘 봐. 등압인데 내가 열을 공급했어. 그러면 요 피스톤이 어떻게 돼? 밀려나겠지. 이 피스톤이 만큼 밀릴 거 아니냐. 쭉 밀려나갈 거 아니야. 여기 있던 만큼 밀려나겠지. 그럼 난 뭘 한 거야? 그렇지. 난 일을 한 거지. 압력은 일정한데 얘는 일정하겠지. 근데 부피가 이만큼 커졌지. 그래 어쨌든 지금 나는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일을 한 거야. 됐니? 일을 했을 때 이걸 기호로 쓰면 플러스 1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일을 한 걸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플러스 1이라는 거야. 내가 일을 했잖아 지금. 내가 일을 한 거다. 엄청난 양의 일을 한 거지. 엄청난 양의 플러스 1을 한 거야. 내가 엄청난 플러스 1을 한 거란다. 됐니? 근데 내가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내부 에너지도 변해야 되겠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아까 했지. 계속 나가고 있잖아. 이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절대온도 T에 비례하는 거지. 기체 내부 에너지도 비례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하는 거야. 다시 이 T는 뭐랑 같다 그랬어? 아까
PV는 뭐랑 같다 그래서 nRT랑 같다 그랬어. 그럼 내가 열을 공급하면 이 기체는 뭐하고? 일하고. 됐니? 그리고 뭐 하겠어? 나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PV는 nRT에서 요 T값이 증가하는 거지. 잘 봐야지. 이 T값이 증가하면 PV는 nR 똑같을 테니까 T가 증가하는데 압력 곱하기 부피가 커져야 되겠지. 근데 압력은 그대로니까 뭐가 커지겠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피가 커지는 거라고. 이걸 그래프로 그치면 V1에서 압력은 그대로야. 얼마로? P로. 근데 어떻게 돼?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하잖아. 증가. 그래서 얼마만큼 일했어? 요 면적만큼 일을 하는 거야. 요 면적만큼. 아까는 면적의 변화가 없었지만. 왜? 한 일은 얼마야? 압력 곱하기 델타 V. 요게 뭐라고? 부피. 뭐라고?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피 변화. 압력 곱하기 부피에서 압력은 그대로인데 요 부피 변화량만큼 일한 거야.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한 일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됐니? 온도는 누가 높아야 돼? 요거 T1, 요거 T2. 온도는 누가 높아야 돼? 요 온도 누가 높냐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지. 근데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얘는 V1, V2. 얘도 그냥 V1, V2 하지 말고 얘를 V, 얘를 EV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됐니? 그럼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 V에서 EV가 된 거지. 그러면 이때 온도를 T라고 하면 이때 온도는 얼마가 돼버려? T가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쓴다. Q,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한 일과 같은 거예요. 다시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고. 이해 갔냐? 얘를 뭘 한다고 지금? 등압 과정. 연력학제 2법칙 등압 과정인 거야. 이해됐어요? 됐죠? 등압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어? 소진이 이해갔지? 우리 똘똘이 성업 소진이야. 여기서 책엔 없는 거지만 계속 가볼게. 책에 말로는 있어. 그림이 없어 그렇지? 자, 간다. 조금만. 자, 됐지? 됐어?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 아니다, 여기서 안 해봐. 여기 등압에서 하면 골치 아프겠다. 그럼 등압이 아니었어. 자,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까지 갈게. 세 번째까지 가서 한 다음에 하자. 와, 너무 중요한 거지. 얘는 이론상 나오는 거야. 얘는 이론상 나오는 거야. 이론상. 얘는 이론상 나오는 거야. 이론상. 알겠니? 실제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과정이야. 이론상 나오는 거야. 이론상. 얘는 실제는 일어날 수 없어. 얘는 무슨 말이야? 등온은 등온이야. 등온. 연력학 제2법칙 할 때는 얘가 좀 중요해. 실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봐. 열기관 내 기체 분자야. 열기관 내 기체 분자다 알겠니? 그럼 열기관 내 기체 분자에다가 됐어? 내가 열을 공급할 거야. 열을 공급하겠지. 근데 등온이래. 무슨 뜻이냐면 등온은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뭐가 돼야 돼? 한일 W가 돼야 되겠지. 근데 등온은 내가 열을 공급했는데 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야. 얘 변화량이 0인 거야. 얘 변화량이. 얘 변화량이 0인 거야. 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의 T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실존해, 실존하지 않아? 이건 실존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열기관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 기체 분자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일을 해야 되겠지. 얘네들의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건 존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자, 이론상 있는 거지, 이론상.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을 공급하면 얘 변화량이 0이니까 얘 변화량이 0인 거지. 얘 변화량이 0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뭐 하는 데 썼어? 한 일에 쓰이는 거지. 압력 곱하기 델타 V 한 일에 쓰이는 거야. 한 일에 쓰이는 거야. 내가 일하는 데 쓰인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등원 과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게 내가 공급한 모든 에너지가 다 일하는 데 써야 돼. 우린 연력학 옛날에 보급반 쪽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열효율 몇 %짜리야? 100%짜리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갔니? 아무튼 얘는 이론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야. 델타 U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온도가 변화가 없는 거야. 온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 아까 PV는 nR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너는 PV는 nR인데 nR도 변하지 않는데 온도 T도 안 변해. 알겠니? 근데 내가 열을 공급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증가하더래. 일을 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더래. 부피가. 일을 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증가한 만큼 nRT에서 T가 안 변해야 되겠지. 그럼 뭐는 떨어져야 되겠어? 압력은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야 돼?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온도를 T, 그럼 여기 온도를 T, 그럼 요걸 T, 요걸 T, 온도가 같단 말이야. 온도가 같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한 만큼 압력이 떨어져 줘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냐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등온. 알겠니? 이걸 등온 과정이라 그래. 등온 과정. 알겠니? 그러니까 등온 과정은 이론상 존재하는 거고 실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이래가 기러기야 이해는 가죠? 기러기 슬슬 졸린데 됐어? 기러기 졸립다. 됐어?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갑니다. 단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려고 배우는 거라면 시험을 보고 배우려는 거라면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헷갈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단열. 됐어요? 그래서 단열. 단열 무슨 뜻이지? 단열 무슨 뜻이야? 단열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부로부터의 열 출입을 뭐 했다? 차단했다. 외부로부터 열 출입을 차단했다는 걸 단열이라고 하는 거야. 재벌 비둘기 졸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눈치 주면 그지? 뒤통수 싸대기라고 있어. 알겠니? 그냥 싸대기 말고 뒤통수 싸대기 있지? 한 번씩 가열해 주기 바란다. 자, 간다. 비둘기 졸릴 때마다 손을 들어. 그럼 뒤통수 싸대기가 날라올 수 있어. 자, 단열 갑시다. 제일 많이 나오면 어지럽다고. 자, 간다. 아주 쉬워. 피톤 이쪽에다 또 그릴게. 피스톤을 또 이쪽에다 그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기체 분자가 들어있지. 잘 봐. 단열은 말이야. 뭐야?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어. 그럼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공급한 열이 없어. 이쪽에다가 내가
공급한 열이 없어.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일 W인데 엄청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단열이라는 뜻은 이 공급한 열량이 없어. 이럴 때 단열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외부에서 공급한 열이 한다고? 없다고. 내가 외부에서 공급한 열이 어떻다고? 없다고. 그럼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다는 것은 이게 빵이야. 알겠니? 근데 이게 빵이야. 얘가 빵인데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는데 이 기체가 일을 했어. 일을 했다는 건 이 피스톤이 앞쪽으로 밀려나갔다는 거지. 이렇게 일을 한 거야. 일을. 와! 나는 얘한테 열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얘한테 열을 공급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저 기체가 일을 했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있지? 단열 팽창 같은 거. 또는 여러분들 저거 해도 돼. 뭐 한 거야? 주사기 있지? 주사기를 잡고 어떻게 돼? 내가 잡아 당겨버리는 경우. 됐니? 물론 내가 당겼지만 마치 이 기체가 일을 해서 얘가 당겨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한 일이 생긴 거야. 압력 곱하기 델타 V가 한 일인데 이 델타 V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한 일의 양수가 나와버리는 거야. 한 일의 양수가. 내가 한 일이 양수가 됐지. 근데 얘가 0이야. 알겠니? 그럼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가능하겠지. 이게 음수가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단열이라 그래. 그리고 부피가 커졌다 그래서 이걸 팽창이라 그래.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이 기체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해버리니까 한 일이 양수니까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얘를 넘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이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지금까지 배웠지 앞에서. 됐니? 이게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요 절대 온도 T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T가 감소. 절대 온도 T가 감소하잖아. 그럼 절대 온도 T가 감소하니까 잘 따라와야지. 절대 온도 T가 감소하니까 PV는 뭐라고? NR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NRT인데 RT 필요 없지? NR. 됐니? 그럼 이 T가 감소하니까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줄어드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여기였대. 이 값이었대. 근데 부피가 커지는 바람에 얘가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압력은 좀 증가했나 본데 부피는 좀 증가했나 본데 압력은 훨씬 더 많이 감소했나 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소량 증가, 대량 감소. 곱해서 작아져야 되니까. 이걸 우리 뭘 한다고? 단열 팽창. 지금부터 시험 문제다. 단열 팽창했더니 어떻게 돼야 돼? 그 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고? 감소하는 거야. 기체 분자의 절대 온도가 돼야 돼?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 뭐가 중요해? 기체 분자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의 뭐랑 비례하기로 배웠어? 운동 에너지 K랑 비례하기로 배웠어.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뭐가 작아지는 거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다시 얘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작아져야 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2분의 1 안 변했을 거고 질량 안 변했을 거고 뭐가 작아졌겠어? 속도 v가 작아졌겠지. 뭔 말인지 이해 갔니? 단열 팽창이었어. 단열 팽창이었어. 됐습니까?
단열 팽창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단열 팽창하면 그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엄청 작아지는 거란다. 이해됐죠? 됐어? 계속 간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잘 봐야 돼. 많이 나오니까. 단열 압축이야. 이번엔 단열 압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지.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일 W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단열 압축이라 그랬으니 단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 얘 빵.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지. 그럼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단열 압축을 하네. 그럼 요 기체가 주어지. 이 기체가 주어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기체 입장에서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지.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일을 받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일어난 거지. 이 기체가 일을 받은 거잖아. 지금 내가 안쪽으로 나한테 밀려 들어온 거지. 이 기체 입장에서는 아까 부피가 이만했을 거 아니야. 이만했던 게. 압축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체 입장에서 일을 받은 거야. 일을 받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이너스 1이 일어난 거야. 마이너스 1이 일어났네? 그럼 기체 내부 에너지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플러스 1이 일어나야 돼. 얘가 플러스가 일어나야 돼. 얘가 플러스가 일어나야 되겠지. 플러스.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랬지. 절대온도 T가 뭐야 되겠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절대온도 T가 증가하니까 똑같은 말이래. V는 뭐라고? NR 안 변하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네. 그럼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커지겠지.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었는데 이 값이 커져야 되니까 압력 증가율이 더 크면 되겠지. 부피는 조금 감소하고 압력은 겁나 커지면 되잖아. 그럼 곱해서 어떻게 돼? 증가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됐어? 이게 가장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절대 온도가 증가했네? 그럼 절대 온도는 다시 뭐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 K에 비례하지. 똑같은 얘기 4번 했어 지금. 이거 가장 4번. 이제 얘가 하면 5번이야.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지. 그럼 운동 에너지 다시 어떻게 구해야 돼?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mv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 커졌네. 운동 에너지 커지네. 기체 뭐가 커져? 분자 운동 속도는 겁나 빨라지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피스톤 장치를 두고 걔를 압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야. 그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엄청 증가할 거라고. 이해됐니? 그걸 중학생들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 니네 그 날씨 배울 때 배울 거야. 압축기라고 있어. 그래서 쭉 압축을 하면 그 안에 있던 구름이 막 사라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팽창하는 기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안에 없던 구름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갔니?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력학 과정 4가지에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겁나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야. 이 개는 좀 알고 있어. 됐니? 그래서 지금 뭐야? 단열 팽창이라서 이쪽에다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면 이쪽에서 할까? 이런 거. 됐니? 산맥을 넘어온다고. 그건 공기덩어리가 요만했어. 근데 위로 올라가면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냐 작아지냐? 하늘에 압력이 더 작아지지? 그럼 저 공기덩어리 내부 압력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고. 그래서 여기 봐. 단열. 외부에 열 출입이 없이 단열. 팽창.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데 내부 에너지 플러스
W 값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 빵. 근데 부피가 커지니까 일을 한 거지. 압력 곱하기 델타 V에서 V 값이 증가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가 작아져.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 절대 온도가 작아져.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작아지는 거야. 좀 기체 덩어리 온도가 작아졌는데 구름이 생기려면 이거 뭐 지구과학 하는 친구도 있네. 뭐 있어?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서 여기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산맥으로 올라오는 공기는 여기서 다 뭘 내려버려? 비를 내리는 거지. 반대로 되겠지. 내려오면 얘 반대가 되는 거지. 이만한 공기덩어리가 요만하게 공기덩어리가 작아지겠지. 이건 단열 압축이지. 얘가 단열 압축이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압축이니까 저 기체 분자에 부피가 줄어들지.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기 안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안에 온도가 높다면 어떻게 돼? 높아지면 있던 구름도 어떻게 돼야 돼? 사라지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높새바람이라 그러나 이런 걸 팬현상이라 그래. 산맥을 건넜다가 넘어오는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서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단열 압축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졸립네. 오늘 되게 중요한 수업인데. 알겠어요?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굉장히 중요하단다. 알겠니? 그래서 단열 4가지 현상은 어떻게든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내는 거야. 근데 응용해도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풀이법이 똑같아서. 됐어요? 그래서 열기관의 원리, 요건 조금 이따 할 거야. 아직 여러분들 열기관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자, 보자. 그래서 우리 책은 연력학 과정 설명이 그닥, 그지? 해보자. 몇 가지 안 돼 있어서 선생님 프린트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이거 풀어서서 프린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책에 있는 거 몇 개만 풀고요.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지. 잘 봐.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봐.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요 부피가 좀 커졌나 봐. 그러니까 여기 있던 피스톤이 어디가 있는 거야? 요 위로 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부피가 좀 커졌나 봐. 기체가 팽창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는 거지. 됐어요? 자, 갑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야 돼? 자, 간다.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자, 1번식 이거 썼어. 됐니? 은표야, 이거 쓴 다음에 선생님 뭐 쓰겠어? PV는 NRT 쓰겠지? 자, 간다. 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온도 T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절대온도 T는 많이 졸립네. 됐어요? 절대온도 T는 어떻게 된다고? PV는 뭐라고? NR이 돼야 되겠죠. 다시 이 절대온도는 다시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에너지 K에 비례한다. 이것만 써놓을 줄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푸는 거야. 지금 이 문제의 정리는 뭐야? 내가 뭘 공급한다 그랬어? 열량을 공급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열량을 공급한다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내가 열을 공급한다 그랬어 얘한테. 근데 얘가 뭐 했어? 일을 했지. 분명히 피스톤이 증가됐지. 압력은 그대로인데 피스톤 증가했잖아. 그지? 그래 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열을 공급했는데 일도 하지고 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뭐 했겠어? 증가했겠지. 내가 열을 가했는데. 그래도 플러스. 끝. 그럼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문제는 여기서 물어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가자. 기체 평균 운동 속력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 묻는 거지. 여기서 얘는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절대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커져야 돼? 운동 에너지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 속도도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예스. 그 다음에 기체 온도 높아졌다. 아 이거잖아 지금. 기체 온도 높아졌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기체 온도 높아지면 당연하겠지. 이것도 yes. 잘 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 얘잖아. 기체가 흡수한 열량 Q.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외부에서 한 일과 같다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려면 이 운동 에너지, 아니 저 뭐야,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0이 돼야 되겠지. 여기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0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피톤 내부로 가열했는데. 내 말 이해 갔니? 이해 갔어? 됐어요. 그래 답이 뭐야? 얘는 안 되고 얘는 두 개만 답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이해 됐죠? 됐냐? 됐어요? 왜 이리? 에어컨 안 틀어졌니 거기? 어? 들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목소리를 좀 한 톤 낮춰가지고 다 재워버릴까? 아, 얘들아, 어떤 문제를 풀까? 응? 됐어? 여기까지 한 문제만 더 풀고 내가 풀이법을 오늘은 문제를 풀어서 풀이법을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문제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지금은 이제 원리 문제를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실린더 한쪽 벽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여론을 접촉해서 기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더니 이런 문제.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더니 됐어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고 외부로 손실되는 열은 없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은 당연히 무시할 거고. 됐니? 자, 간다. 요 그림 있네. 단열됐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 단열된 피스톤이야.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어. 근데 뭐라고 되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면서 열원으로 접촉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량을 계속 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열량이 공급된 거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원으로 공급한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열을 공급했는데 이 공급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한열 W 값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론상인데 지문에서 만든 거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열원으로 접촉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값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원으로 공급했대. 좀 신기한 장치지? 됐니?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0이야. 그럼 여기에 절대온도 T가 있겠지? 이 절대온도 T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는 거야. 얘는 변화량인 거고 이 내부 에너지가 절대온도에 비례하는데 이 변화량이 없으니까 절대온도가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온도가 그대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압력 곱하기 부피, PV는 뭐야? nRT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도 그대로가 돼야 되겠지. 또 하나, 얘는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에너지 K에도 비례한다 그랬었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질량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그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다 뭐 하는 데 써야 돼? 한 일에만 쓰이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 갔냐?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지. 뭐라고 돼야 되겠어?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야 되겠어? 기체 내부 에너지는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문상에서. 자, 두 번째인데 얘 봐. 어디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푸는 거지, 이거. 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었지.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야 되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져야 되겠지. 곱해서 뭐가 돼야 돼?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우린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그래, 전문용어로 반비례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병풍들인데. 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한 10분 끊었다 갈게요. 됐니? 자, 갑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흡수한 열은? 됐니? 기체가 외부의 한일 W하고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일과 뭐 해야 돼? 같다. 왜 같아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럼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뭐 하는 데 써야 돼? 2라는 데 써야 되겠지.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두 개네.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연력학 제일법칙, 비부인 NRT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풀어야 돼.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어떤 한 문제도 하나씩 갖고는 안 돼. 다 두 개로 풀 거란 말이야. 다 두 개로. 내 말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 끊어주세요.